네, 안녕하세요. 송우찬 수학학원의 송우찬 원장입니다. 지난 한 주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학원이 휴원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두 번째 주차가 됐지만 아직 휴원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휴원 극복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는 수학 1에 나오는 상학함수 파트를 같이 진행을 해볼 거고요. 1번부터 한번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다음 그림과 같이 원뿔의 정계도에서 선분 OA의 길이가 4, 그 다음에 선분 AB의 길이가 4 루트 2로 설정이 되어 있을 때 원뿔의 밑면인 원 O'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문제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그 원 O'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선 결국 저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부채꼴이 하나 나와 있는데 요만큼의 선분의 길이가 4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현을 갖다 이었을 때 현의 길이가 4 루트 2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선분의 길이가 이거 하나 나와 있진 않는데 사실은 당연히 4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분의 길이들의 비를 이용을 생각해 보면 1대 1대 루트 2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는 요만큼의 각도가 90도 직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직각이니까 라디안으로 표현하게 되면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저 라디안으로 표현된 걸 이용해서 요만큼 부분에 있는 요 호의 길이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 호의 길이 L은 반지름의 길이하고 중심각의 크기 두 개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는 거고 반지름의 길이가 4, 중심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 그래서 두 개를 갖다 곱하게 되면 2파이가 이 호의 길이가 된다는 걸 확인을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여기에 원이 하나 이렇게 지금 아래쪽에 있는 원이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 O'이 있고 요만큼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면 원 O'의 둘레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면요. O'의 둘레의 길이가 결국 뭐랑 똑같냐면 저 위쪽에 있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 L하고 똑같아지겠죠. 근데 L을 이미 우리가 계산을 해놨으니 뭐 굳이 역으로 연산을 하게 되면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기는 하지만 문제에서 원하는 게 원 O'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1번의 답이 2파이다 라고 놓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번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2번에 보니까 둘레 길이가 24파이로 일정한 부채꼴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로 원뿔을 만든대요. 그래서 그때 이 원뿔의 부피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1번과 어느 정도는 조금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채꼴이 우선 어떻게 생겼는지 뭐 중심각이나 뭐 반지름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부채꼴 하나 갖다 그려놓읍시다. 그래서 이 부채꼴이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여기도 당연히 R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호의 길이 L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둘레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저 두 개의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모두 갖다가 합쳐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2R과 L 두 개를 갖다 더한 값이 얼마가 될 거냐면 24파이가 된다라는 조건이 성립하게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뭘 요하고 있냐면 그런데 그러한 이 부채꼴 중에서 넓이들을 R값과 L이 얼마로 설정되는지에 따라서 다 바뀌게 될 텐데 그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을 먼저 찾아라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하냐? 부채꼴의 넓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처럼 S는 2분의 1 R 곱하기 L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식을 하나의 문자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L을 정리를 해볼게요. L이 24파이 마이너스 2R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고 L 대신에 여기는 요 24파이 마이너스 2R을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 이게 2분의 1 R 곱하기 24파이 마이너스 2R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안쪽에다 2분의 1 갖다가 곱해주면요 R 곱하기 12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R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전개시키면 마이너스 R제곱 더하기 12파이 곱하기 R이라는 R에 관한 2차 함수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는 여기 주어진 이 넓이가 최대가 되게 만들어주는 게 목표니까 이 완전제곱식이 어차피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는 방법은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그럼 r제곱 마이너스 12파이 곱하기 r이 나오는데 이것을 꼭지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완전제곱식으로 수정을 해주려면 얼마를 갖다 더해야 되는 거냐면 요 앞에 붙어있는 마이너스 12파이의 절반의 제곱인 36파이 제곱을 갖다가 더해 주셔야 되는 거고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고 나온 상태를 생각을 해 주시면 마이너스 36파이 제곱이 앞쪽에 있는 마이너스에 같이 영향을 받아서 다시 플러스 36파이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정리해 보면 얘는 마이너스에 r 마이너스 6파이 전체 제곱 더하기 36파이 제곱 이렇게 표현되니까 여기는 요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6파이, 36파이 제곱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다시 말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일 때? 6파이일 때. 이쪽도 6파이일 때. 그때 주어진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가 24파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반지름이 6파이라면 6파이 두 개 있고 여기는 요거의 길이가 12 곱하기 파이가 된다라는 걸 하나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을 거고 이제 이 부채꼴을 가지고 원뿔의 부피를 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접어서 새롭게 원뿔을 갖다가 구성을 하면은 예를 들어 이런 식의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원뿔이 있겠죠. 그래서 이 원뿔인데 얘가 모선의 길이가 위에 있는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하고 같기 때문에 얘가 6파이인 걸 알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라고 이야기했었던 저 12파이라고 하는 값이 뭐의 역할을 하는 거냐면 여기는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원의 둘레의 길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만약에 우리가 r이라고 부르도록 한다면 2파이 r이 위쪽에 있는 호의 길이하고 똑같을 테니까 12 곱하기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양변을 2파이로 나눠주게 되면 이 반지름의 길이가 6이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 반지름이 6이고 그 다음에 이 원뿔의 부피를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는 이 원뿔의 뭘 알아야 될 거냐면 높이를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높이를 h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 지금 뭐가 보이냐면 직각삼각형이 보입니다. 그래서 h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h는 루트 6파이 전체의 제곱에서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6의 제곱을 갖다가 빼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게 전개시켜 보시면 루트 36파이 제곱 마이너스 36이니까요. 루트 36 앞으로 빼주게 되면 루트 36은 6이니까 6 곱하기 루트 파이 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높이 h가 될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원뿔의 부피 v는 파이 곱하기 r 제곱 밑에 있는 조그마한 반지름 스몰 r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 곱하기 6의 제곱 그 다음에 높이 6 곱하기 루트 파이 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원뿔이기 때문에 3분의 1을 갖다 곱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 갖다가 정리하시면 이 값이 72파이 곱하기 루트 파이 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사실을 계산을 통해서 얻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2번에 해당하는 문제였었고요. 3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보니까 우선은 조건식이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단 세타가 있잖아 0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요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세타의 위치가 제 1사분면이고 여러분들 이거 잘 아시죠? 사각함수 값의 부, 얼, 사, 탄, 코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1사분면이기 때문에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는 무조건 값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은 여기는 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반대쪽 우변으로 이항시킬게요. 그러면 2 코사인 세타가 사인 세타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양변을 갖다 제곱하겠습니다. 그러면 4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사인 세타 더하기 1의 다시 전체 제곱이고 얘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인데 지금 비교를 해봅시다. 4 코사인 제곱 세타하고 뒤쪽에 나와 있는 이만큼의 식이 지금 같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얘가 계산하기가 사실은 원활하지는 않은 게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고 두 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야. 그래서 보니까 사인은 두 개나 있고 코사인은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식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라는 거? 그렇죠. 1이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고칩시다.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하는 것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표현을 해주실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얘가 4 곱하기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좌변에 있는 거 한 번만 다시 전개시켜서 여기다 써놓을게요. 4 마이너스 4 사인 제곱 세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주어진 식에서 한쪽으로 갖다 이항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5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2 곱하기 사인 세타 마이너스 3 이퀄 제로라는 지금 사인이 포함되어 있는 2차식 같은 형태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걸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5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숫자 3을 갖다가 잘 표현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얘가 3, 얘가 1 그 다음에 가운데 플러스 2 사인 세타를 만들어 주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 주셔야 되겠죠. 5 사인 세타 마이너스 3 사인 세타 가운데 플러스 2 사인 세타가 된다. 그리하여 얘를 갖다가 인수분해하게 되면 5 사인 세타 마이너스 3하고 사인 세타 플러스 1하고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이니까 결과적으로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 되거나 아니면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아까 처음에 조건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세타는 0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으니까 무조건 양수여야 하기 때문에 사인 세타 값은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5분의 3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인 하나 구했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과 탄젠트를 각각 구하셔야 될 건데 우선은 사실은 원래 있는 식에다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1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 이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 더하기 1이고 그 다음에 양변에 2로 나눠주게 되면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 사인 세타 더하기 2분의 1이고 그래서 사인 세타에다가 5분의 3을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5분의 3 더하기 2분의 1이고 그러면 얘가 앞에 게 10분의 3 뒤에 거 2분의 1인데 통분하면 10분의 5니까 10분의 8 그래서 얘가 5분의 4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해주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인 거 못지않게 되게 중요한 식이죠. 탄젠트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탄젠트는 5분의 4분의 사인 세타 5분의 3입니다. 계산하시면 4분의 3이다 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요 이것보다 조금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물론 지금은 세타가 예각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냥 맘 편하게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하나 갖다 그리시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이고 얘가 세타고 지금 이게 빗변인데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빗변이 5고 높이가 3이라고 가정을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밑변의 길이가 뭐가 되냐면 4가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돌리시는 거니까 5분의 4 탄젠트 세타는 이렇게 돌리는 거니까 4분의 3.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호를 판정을 해주는데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녀석들의 4분면은 전부 다 1사분면이기 때문에 둘 다 양수 버전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사실은 비슷한 관점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기는 한데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5분의 7이고 그 다음에 세타 값의 범위가 0보다 크고 4분의 파이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걸 한쪽으로 넘겨서 제곱을 하게 되면 숫자가 너무 커져요.
5분의 7을 제곱하는 것도 좀 그렇고 양변에 5를 갖다 곱해서 계산하는 것도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게 사용하는 어떤 논리가 하나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냐면 우선은 이 식을 그대로 갖다 제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고 우변은 5분의 7을 제곱하는 거니까 25분의 49가 될 거고 얘는 전개시켜보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그런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무조건 1이니까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1 한쪽으로 이항시킵니다. 그러면 이게 25분의 24가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고 양변을 2로 한번 나눠주시면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를 갖다 곱한 게 25분의 12가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보세요. 지금 어떤 두 개의 값이 나와 있는 거냐면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를 더한 게 5분의 7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를 갖다 곱한 게 25분의 12 더한 것과 곱한 것을 어디다 연결시키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퀄 제로라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을 각각 알파하고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가 각각 마이너스 a분의 b하고 a분의 c로 나타나게 되겠죠. 이걸 이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뭐냐면 덧셈과 곱셈이 어떤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형태하고 연결이 될 수 있을 테니까 분명히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었을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5분의 7x 플러스 25분의 12 이퀄 제로라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었는데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하나는 사인 세타 하나는 코사인 세타라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면 두 개를 갖다 더한 거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5분의 7이 되는 거고 두 개를 갖다 곱한 건 a분의 c니까 25분의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그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가 지금 여기는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되는 거고 25분의 12는요 5분의 3하고 5분의 4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는 건데 x 하면 크로스해서 갖다 곱하면 가운데 마이너스 5분의 7x를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인수분해 됐을 때 x 마이너스 5분의 3하고 x 마이너스 5분의 4 두 녀석의 곱으로 표현될 겁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든지 아니면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든지 둘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세타 값의 범위가 어디냐면 0보다 크고 4분의 파이보다 작다 했어요. 어차피 뒤쪽에 나올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갖다 그려서 잠깐 비교를 해보면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는 이렇게 올라가죠. 사인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2분의 루트 2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그 코사인 그래프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1에서부터 2분의 루트 2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주어진 범위에서는 코사인 세타가 사인 세타보다 클 수밖에 없으니 이게 지금 근으로서 5분의 3하고 5분의 4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더 큰 5분의 4를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코사인 세타한테 주고 사인 세타를 5분의 3에다가 주시면 되는 거고요. 혹은 그 2분의 루트 2보다 작은 값이 5분의 3하고 5분의 4 중에 누가 될 거냐라는 걸 이용을 해서 찾아내시는 것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 모두 다 찾았고 마지막으로 탄젠트 값만 계산을 해보시면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4분의 3이 된다라고 어렵지 않게 찾아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3번 문제였었고요. 뒤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자, 4번에 보니까 되게 복잡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어차피 뒤쪽에서도 계속 쓰일 내용이라서 하나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뭐냐면 삼각함수의 각의 변환 공식이에요. 그 삼각함수의 각의 변환 공식이라고 하는 건 사인 세타나 코사인 세타나 탄젠트 세타나 하는 이런 녀석들의 값을 구할 때 쓰는 건데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로는 세타를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꼴로 고쳐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꼴이니까 결국에 2분의 파이 90도 단위로 해서 뭔가를 정리한다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n을 가지고 구분을 할 건데 만약에 이게 n이 홀수면요 바뀝니다.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게 될 거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탄젠트는 탄젠트분의 1로 바뀔 거예요. 역수를 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n이 홀수가 아니라 n이 짝수라면 사실은 바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인은 그대로 사인의 형태를 유지할 거고요. 코사인은 그대로 코사인의 형태를 유지할 것이고 탄젠트는 그대로 탄젠트의 형태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바꿔놓고 알파라는 각도가 있는데 알파가 사실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들도 더러 있는데 그 알파를 무조건 뭐로 가정하냐면 예각으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알파라는 각도를 예각으로 생각하고 부호를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부호 결정한다는 이야기는 위에서 잠깐 얘기했었던 얼사탄코를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떤 사분면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플러스로 봐줄 건지 혹은 마이너스로 봐줄 건지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지금 해석들을 하나씩 좀 해보시면 자, 우선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있는데 얘는 이미 뭐 형태들이 다 고쳐져 있죠.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꼴로. 근데 2분의 1파이니까 1은 홀수니까 코사인으로 마어로 바뀌게 될 거냐면 사인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사인 세타고 부호를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자, 기준점에서 2분의 1파이니까 90도만큼 갔다가 예각인 세타만큼 빼는 거죠. 어립니다. 뭐가 됐던 간에 무조건 플러스니까 사인 세타 그대로 플러스의 부호를 유지시켜 주시면 되는데 기준은요 무조건 제일 앞쪽에 나왔었던 삼각함수를 이용을 해서 판정을 하는 거라는 거 기억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인 3파이 플러스 세타는 뒤쪽에 이제 그래프하고 연결을 지어보면 사인이랑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이 그 다음에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니까 주기인 2파이 정도는 갖다 빼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고 사인 파이니까 얘가 2분의 2 곱하기 파이 플러스 세타고 n이 짝수입니다. 짝수니까 변함이 없겠죠? 그대로 사인 세타라고 두고 자, 그 다음에 부호를 판정하자 2분의 1파이 2분의 2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3, 4분면 얼싸 탄인데 원래 게 사인이니까 뭐를 갖다? 마이너스를 갖다 붙여줘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모에 있는 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요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사인이 주기가 2파이니까 2파이를 빼요. 그러면 사인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근데 사인은요 여러분 그래프를 갖다 그려보면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얘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뭔 소리냐면 사인 그래프 자체가 원점에 대해 대칭인 거예요. 그래서 사인이 원점 대칭이니까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뭐로 표현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표현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세 개도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죠. 코사인 3파이 마이너스 세타 마음에 안 들어 주기를 이용을 해서 2파이를 먼저 갖다가 빼 그러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 다음에 얘는 파이는 2분의 2 곱하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n이 짝수니까 그대로 코사인 세타가 유지되고 2분의 1파이 2분의 2파이 마이너스 세타 얼싼데 원래 게 코사인이니까 뭐를 갖다 붙여준다? 마이너스를 갖다 붙여주도록 하자.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1 곱하기 파이 그 다음에 플러스 세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지금 1은 홀수죠? 뭐로 바뀔 거냐면 코사인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2분의 1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2사분면 원래 게 사인이니까 부호 바뀔 거 없이 그대로 코사인 세타 마지막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그럼 얘가 코사인 2분의 2 곱하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n이 짝수니까 코사인은 그대로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분의 1파이 2분의 2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얼싼데 원래 이게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를 갖다 붙여 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어진 6개의 삼각함수들을 모두 다 갖다 정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최종 결론을 한번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의 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분의 문자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사인 세타 그리고 곱하기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다시 전체 제곱이 될 거고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갖다가 집어 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분의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리고 다시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이 될 것이고 날라갈 거 사인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코사인 날라가고 그래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되겠죠? 답은 1입니다. 네,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번에 보면 지금 x-3y 더하기 3 이퀄 제로라는 직선이 하나가 있고 한쪽으로 넘겨 정리하시면 3i가 x 더하기 3이니까 y는 3분의 1 x 더하기 1이죠. 다시 말해 기울기가 3분의 1인 직선인데 지금 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탄젠트 세타의 값이 3분의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야 될 게 코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인데 앞쪽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삼각함수의 각의 변환 공식을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지금 파이 더하기 세타가 2분의 2 곱하기 파이 플러스 세타이고 2는 짝수죠? 그러면 코사인은 그대로 코사인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 부호를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2분의 1파이 2분의 2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3, 4분면 얼싸 탄이죠. 근데 원래 게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를 갖다 붙여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인 2분의 1 곱하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n이 지금 홀수죠. 그러니까 그대로 코사인이 돼서 코사인 세타 2분의 1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1, 4분면은 무조건 플러스 그래서 그대로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가 있는데 탄젠트는 그림 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얘기했었던 사인과 마찬가지로 원점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로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되고 코사인 두 개 날아가게 될 거고요. 탄젠트 값이 3분의 1이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5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에 보니까 주어진 함수들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냐면 자, 이게 지금 정의역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은 y는 절대값 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이라는 요 그래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것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사인이 있어요. 사인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입니다. 근데 거기서 얼마를 갖다 빼야 되는 거냐면 2분의 1을 갖다 빼야 되니까 2분의 1 갖다 빼시면 마이너스 2분의 3에서부터 sin x 마이너스 2분의 1의 값의 범위가 2분의 1까지 이렇게 표현되겠죠. 거기다가 지금 절대값을 씌워야 되는데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될 거냐면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콤마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여기가 뭐 콤마 2분의 1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식이 있다. 여기다 만약에 우리가 절대값을 갖다 씌우게 된다면 축보다 아래쪽에 있었던 부분이 x축에 대칭돼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뭐 콤마 2분의 3이 될 것이고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범위에서의 값에 해당하는 범위를 생각을 해보시면 절대값이니까 제일 작은 게 0, 제일 큰 것은 2분의 3.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절대값 sin x 마이너스 2분의 1의 값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최종 결론은 여기다가 1을 한 번 더 갖다가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 sin x 빼기 2분의 1에다가 1을 더해 주시면 왼쪽은 1, 오른쪽은 2분의 5. 그러니까 최대값은 2분의 5, 최소값은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6번의 1번 문제였었고요.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함수가 주어졌는데 절대값 마이너스 절대값 코사인 x 마이너스 3 더하기 2입니다. 값의 범위를 생각해 봅시다. 코사인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고요. 3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코사인 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고, 거기다가 절대값을 갖다가 씌워주시면 2, 절대값 코사인 x 마이너스 3, 4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또 갖다 곱해줘야 되겠네? 그러면 부동호 방향이 또 반대로 뒤집어지게 될 테니까 다시 한번 그 마이너스 절대값 코사인 x 마이너스 3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4 이상 마이너스 2 이하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 2만 한 번 더 갖다 더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절대값 코사인 x 마이너스 3에다가 2를 갖다가 더하면 왼쪽은 마이너스 2, 오른쪽은 0. 그래서 제일 큰 값은 0이고 제일 작은 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최대값 라지엠은 0, 최소값 스몰m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함수가 있는데 y는 a 곱하기 코사인 bx 플러스 c라는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이제 a하고 b하고 c를 구한 다음에 a 더하기 2b 더하기 3c의 값을 구하는 게 목표고요. a하고 그 다음에 b는 모두 다 양수라고 문제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그래프의 주기인데, 그래프의 생김새를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0,1이라는 점을 지나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다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림이 만들어지고, 여기 가운데 부분의 x값이 얼마냐면 3분의 파이죠. 그래서 한 번 돌아왔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온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위로 돌아오는 거니까 주기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3분의 파이의 2배, 3분의 2파이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코사인 앞에 뭐가 붙어 있죠? b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b는 양수니까 절대값 붙일 필요 없고, 코사인의 원래 주기가 2파이가 되는 거니까 b분의 2파이가 3분의 2파이가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b값이 얼마가 된다는 거? 3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a하고 c 같은 경우에는 아까 했었던 것처럼 코사인 bx가 뭐죠? 코사인 실제로는 3x이긴 한데 어쨌든 값의 범위가 최소가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가 1이 되는 상태일 거고, 거기다 뭐를 갖다 곱해 놓을 거냐면 a를 갖다 곱할 겁니다. 그러면 a 곱하기 코사인 bx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a 이상 a 이하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마지막에 여기다 c만 한 번 더 갖다가 더합시다. a 곱하기 코사인 bx 플러스 c야. 그러면 오른쪽에는 a 더하기 c가, 왼쪽에는 마이너스 a 더하기 c가 있을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최대값이 a 더하기 c인데 얘가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5인데 그게 마이너스 a 더하기 c니까 계산하시면 a가 3이고 c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A 구했죠, B 구했죠, C 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A 더하기 2B 더하기 3C는 A는 3이고 B가 3이니까 2B는 6이고 3C는 마이너스 6입니다. 계산하면 3이라는 결론을 얻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8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8번입니다. 자,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x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했는데 x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 코사인 세타는 상수 취급을 받을 거라 이렇게 코사인 세타를 앞으로 좀 뺄게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x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 더하기 1이라는 2차 함수와 직선이 하나가 있는데 y는 같은 이유로 코사인 세타 곱하기 x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함수하고요, 이 직선이 지금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된대요.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x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곱하기 x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 더하기 1과 코사인 세타 곱하기 x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같습니다 라는 요 식이 하나가 있고, 한쪽으로 넘겨볼까요?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x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 더하기 1 이퀄 제로라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이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가 0이어야 하는데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 b'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라서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 그래서 1은 뭐 어차피 곱하나마나 뒤쪽에 있는 상수 정리해서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 더하기 1이 제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만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3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이퀄 제로라는 것을 만족하는 지금 뭔가 세타를 찾아주시면 되는 상태인데 사인이랑 코사인이 조금 섞여 있고요. 그래서 이것의 연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인 제곱 세타를 앞쪽에서 했었던 것처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갖다가 고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3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 제로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2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3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가 0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자, 인수분해 봅시다. 2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2를 2하고 1로 놓고 마이너스를 6이라 갖다 붙이면 4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코사인 세타 그래서 가운데 있는 플러스 3 코사인 세타를 만들어 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리하니까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과 코사인 세타 플러스 2가 0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거나 아니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거나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코사인은 기본적으로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가 되게 만들어주는 녀석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인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 세타 값의 범위를 어디서 찾아주셔야 되는 거냐면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은 범위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뒤쪽에 이제 삼각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게 될 텐데 원리는 똑같죠.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주어진 범위에서 그려놓고요.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2파이일 때 0일 때 둘 다 값이 1이고 중간에 잘라서 파이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고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렇게 갖다 이어주면은 여기가 y는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되게 만들어주는 세타 값이 몇 도냐면 60도가 있고요. 얘가 360도니까 300도가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답을 쓸 때는 사실은 라디안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60도인 게 세타가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세타가 3분의 5 파이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래서 두 개가 있는데 알파하고 베타인데 작은 게 알파, 큰 게 베타라고 했으니까 3분의 파이가 알파, 3분의 5파이가 베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베타에서 알파를 갖다 뺀 건 3분의 5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갖다 빼서 만들어준 것이니 계산하시면 3분의 4파이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도 이 삼각방정식에 대한 이야기가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루트 2 x 사인 세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까랑 같은 이유로 마이너스 2루트 2 사인 세타 곱하기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 이퀄 제로라고 표현을 할게요. 근데 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것은 판별식 d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 즉 b'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2 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3 코사인 세타가 제로가 된다 라는 것을 만족하는 세타의 값을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은 범위에서 다시 찾아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개시키시면요. 2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3 코사인 세타 이퀄 제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사인 제곱 세타가 뭐로 표현되냐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3 코사인 세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고, 전개시켜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3 코사인 세타 플러스 2 이퀄 제로라는 어떤 세타에 관한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얘를 2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만들고 2하고 1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를 갖다 붙여주시면 4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래서 플러스 3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인수분해된 형태로 써보시면 2 코사인 세타 더하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더하기 2가 0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아니면 코사인 세타가 2가 되어야 하는데 코사인 세타는 2가 될 수 없겠죠?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요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세타 값을 지금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은 범위에서 찾아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랑 같은 방식으로 코사인 그래프를 주어진 범위에서 갖다가 그려 보시면 여기까지겠죠? 여기가 2파이, 여기가 1이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마이너스 1이고.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냐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값이 얼마인지 일반적으로 외우고 살지 않기 때문에 양수를 이용을 하죠. y가 2분의 1일 때. 그럼 몇 도냐면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고 여기는 90도, 그 다음에 여기가 몇 도가 될 거냐면 120도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270도에서 30도를 갖다가 빼서 만들어주면 되니까 여기가 240도가 된다. 그래서 세타는 120도이거나 아니면 세타는 240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라디안으로 갖다 고쳐주시면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답은 2번과 4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스몰 b가 10이고 각 A는 105도, 그 다음에 각 B는 30도일 때 스몰 c와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라지 R의 곱 C 곱하기 R의 값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데, 이게 우선요 10번 문제에 그 각 A가 105도예요. 그리고 각 B가 30도인데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각 C는 당연히 45도가 되겠죠. A하고 B를 갖다 더하는 게 135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 상황을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좀 해보면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삼각형 A, B, C. 여기가 105도, 그 다음에 이쪽이 30도, 여기가 45도. 그 다음에 문제에서 조건을 하나 더 준 게 뭐였냐면 스몰 b가 10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각 b에 대응되는 요 대변을 우리가 스몰 b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가 스몰 a인 거고 여기가 스몰 c인데 아직 계산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스몰 c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원을 포함하고 있는 외접원이 있을 겁니다. 그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내고자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어쨌든 스몰 c부터 찾을게요. 뭘 이용할 거냐면 사인 법칙을 이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30도에 대응되는 선분의 길이를 알고 있고 이 c에 대응되는 각이 45도 특수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인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사인 30도분의 선분의 길이 10은 사인 45도분의 스몰 c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2배다. 이러한 관계를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사인 30도분의 10을 갖다 계산을 해보시면 2분의 1분의 1분의 10이니까 이 값이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이 사인 45도분의 c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몰 c는 20 곱하기 사인 45도고요. 그 다음에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이니까 갖다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다?
10루트 2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몰 c가요 10루트 2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걸 이용하면 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r을 어렵지 않게 구해내실 수 있겠죠.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c는 10루트 2니까 1분의 10루트 2로 표현한 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2배 곱하고 곱하면 분모는 루트 2 분자는 20 루트 2 값이 20이고 결과적으로 r이 10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c와 r 두 녀석의 값을 갖다 곱하게 되면 답은 4번 100루트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고요. 11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니까 우선은 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A하고 C가 있는데 선분 AC의 길이가 4래. 그리고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선분들을 갖다가 이어서 여기다 갖다 이런 식으로 이어서 두 개를 더 갖다가 만들어 놓고 얘를 B고 얘를 D라고 했는데 지금 ABC가 직각이고 ADC가 직각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직각이니까 여기는 이 선분 AC가 이 원에 당연히 지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원에 중심이 하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선분 AC가 4니까 이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지름이 4, 2R이 4니까 R이 2가 되는 상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각도의 크기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세타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선분 BD의 길이를 구하고자 하는 게 목표예요. 요만큼. 그게 뭐 원의 중심을 지나는지까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런데 세타라는 요 각도가 BAD라는 요만큼의 각도이기 때문에 삼각형 ABD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사인 법칙을 적용을 해보면 그러면 사인 세타 분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선분 BD의 길이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2배. 다시 말해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 4가 된다. 그래서 양변에 사인 세타를 갖다 곱하시게 되면 선분 BD의 길이는 4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왜냐면 뭐 구체적인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선분 BD의 길이를 여기는 이 세타라는 각도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여라 라고 이야기한 문제이기 때문에 11번의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 ABC에서 삼각형 ABC니까 당연히 뭐가 있을 거냐면 스몰 a, 스몰 b, 스몰 c 그 각각의 각들에 대응되는 변이 있을 거야. 근데 그 변들의 길이가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대. 5분의 a 더하기 b가 6분의 b 더하기 c가 7분의 c 더하기 a가 같대요. 뭐로 같냐? 몰라요. 우리가 설정을 합시다. 그것이 만약에 k라는 상수로 같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그러면 a 더하기 b는 5 곱하기 k가 될 거고요. b 더하기 c는 6 곱하기 k가 될 거고 c 더하기 a는 7 곱하기 k가 될 것이며 이것을 변끼리 갖다가 더해 주시면 a가 2개, b가 2개, c가 2개. 그래서 2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8 곱하기 k가 되는 거고 양변 그래서 2로 나누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9k가 됩니다. 그래서 세 변의 길이를 갖다 더한 게 9k인데 a하고 b만 갖다 더한 게 5k니까 c가 4k. b하고 c하고 더한 게 6k니까 스몰 a는 3k, 스몰 b는 2k. 이렇게 선분의 길이를 정확히는 아니지만 어떤 비율로서 알아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있는데 이게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요 사인 값들의 b가 스몰 a 대 스몰 b 대 스몰 c 그러니까 뭐로 표현되는 거냐면 선분의 길이들의 b로 표현이 됩니다. 왜 그런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해보자면 사인 a분의 스몰 a가 사인 b분의 스몰 b가 사인 c분의 스몰 c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2배니까 2r이죠. 그래서 지금 a는 2r sin a 그 다음에 스몰 b는 2r
sin B. 그 다음에 스몰 c는 ER sin C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A 대 B 대 C를 계산하면 ER이 날아가서 위에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sin A 대 sin B 대 sin C의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sin 값들의 B는 선분의 길이들의 B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A는 3K, B는 2K, C는 4K니까 K를 날려주시게 되면 선분의 길이의 B가 결국 3대 2대 4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빌딩을 사이에 두고 두 지점 A, B가 있고 이 두 지점 A하고 B 사이의 거리를 알기 위해서 다른 한 지점 C에서 측량을 했더니 결과가 다음과 같았다. 뭐 빌딩의 그림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이 삼각형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고요. 여기가 선분의 길이가 200이고 여기가 선분의 길이가 300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끼어있는 각도의 크기가 120도고요. 선분 AB가 있어서 선분 AB의 길이의 제곱을 계산을 해보자. 뭐를 이용한다? 제 2 코사인 법칙. 일반적으로 아니면 코사인 법칙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200의 제곱 더하기 300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00 곱하기 300 곱하기 코사인 120도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 200의 제곱은 4만 300의 제곱은 9만 그 다음에 코사인 120도는 그래프 그려보시면 어렵지 않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6만을 갖다가 더해주게 될 테니 다 더하면 19만이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냥 선분 AB의 길이죠. 당연히 양수이기 때문에 루트 씌우면 100 곱하기 루트 19가 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뒤쪽으로 넘어가서 1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에 보니까 원 모양의 호수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정보들을 찾아낸 상태가 지금의 상태가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 모양의 호수가 있어서 이 호수의 넓이를 구하려면 호수의 반지름의 길이만 아시면 되는 상태죠. 그래서 선분의 길이가 뭐 요만큼이 80으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요만큼이 100으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끼어있는 각도의 크기가 60도라고 설정되어 있는 삼각형 A, B, C 이어져 있지 않지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선분 BC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면 이 원의 중심을 잡아가지고 뭐 얘를 5라고 하고 C로 가든 A로 가든 B로 가든 그것들은 다 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될 것인데 그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호수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선분 BC의 길이를 먼저 구하자. 그것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제 2 코사인 법칙이죠. 선분 BC의 길이의 제곱이 선분 AB의 길이의 제곱과 선분 AC의 길이의 제곱 마이너스 2 AB AC 그 다음에 가운데 끼어있는 각도의 크기가 60도니까 곱하기 코사인 60도 이런 형태를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거고 계산 한번 해봅시다. AB는 80이니까 6400이고요. AC는 100이니까 만이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80 곱하기 100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얘가 6400만 그 다음에 빼기 8000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계산하시면 요 값이 8400입니다. 다시 말해 선분 BC의 길이가 뭐 루트 8400 정리가 좀 더 되긴 할 텐데 이렇게 우선 적어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호수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R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사인 60도 분의 선분 BC의 길이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2배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BC의 길이는 루트 8400, 1분의 루트 8400. 그래서 이게 루트 3분의 2 루트 840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 반지름이 루트 2800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수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2800 파이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번에 보니까 넓이가 12루트 3인 사각형의 한 대각선의 길이가 8.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각형이에요. 뭐 평행사변형이라던가 뭐 그런 정보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 그냥 사각형이 하나가 있고, 이 사각형에서 대각선을 지금 두 개 갖다 그을 수 있는데, 대각선 중에 하나의 선분의 길이가 8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대각선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가 120도다. 그런 조건들이 만족이 될 때 다른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자, 여기 나머지 하나의 대각선의 길이를 예를 들어 P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은 PQ 사인 세타에다가 2분의 1 갖다 곱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P 8, 그 다음에 가운데 끼어있는 각도의 크기가 120도니까 사인 120도. 한 개 얼마가 될 거냐면 여기 문제에서 넓이라고 주어져 있는 12루트 3이 될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2분의 1하고 8 갖다 곱하면 4 P 사인 120도는 2분의 루트 3. 한 개 12루트 3이고. 짜잔 날라가 2루트 3.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스몰 p는 다시 말해 나머지 하나의 대각선의 길이는 6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효원극복 특강 수학 1 삼각함수 이제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한 15문제 개념이랑 같이 살펴봤고요. 요 수업이 여러분들 쉬는 기간 동안에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학습 자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